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쇄광고 실습 1주차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인디자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아크로밧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아크로밧 리더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디자인으로 만든 그런 파일에 대해서 인쇄용 파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PDF라는 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출력소에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PDF로 제작한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인디자인 관련된 좀 개괄적인 내용을 배우는데, 오늘은 툴 패널에 있는 도구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대면은 지금 이렇게 그 이름이, 잠깐만요,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안 나타나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이하에 여기 부수된 그 도구들도 같이 나타나지요. 이제 나타나네요. 셀렉션 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처음부터 좀 이렇게 지금은 아주 자세히 이 툴 패널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근데 그래도 미리 이 도구가 이런 데 쓰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짝 우리가 사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게 열어둔 문서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열어서 지금 3페이지짜리 문서를 이렇게 열어놨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두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기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렉탱귤러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각형을 사각형 개체를 만드는 그런 툴인데, 도구인데,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일립스 툴, 원형 도구 툴을, 원형 도형 툴을 클릭해서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죠. 근데 현재 지금 디폴트 값으로서, 이거는 지금 디폴트 값으로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앞에 fill 도구는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색으로도 채우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보이시면은 있지만 여기에 뭐가 있나요? 이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살짝 있어요. 근데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필이고 요거는 스트로크, 테두리를 스트로크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검정색 직선으로 되어 있고, 요거의 두께가 0.353mm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밀리미터라고 인디자인에서는 밀리미터를 갖고 이제 그 단위를 쓴다 그랬죠. 요걸 클릭해서 이렇게 늘려보시면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죠. 이렇게 한 뭐 이 정도 늘려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션 툴의 기능을 알겠죠. 이건 선택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것도 이렇게 늘려서 한 2mm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테두리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나타나죠. 컬러 피커를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들, 어떤 색깔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선생님은 노란색 종류가 좋네요. 이런 색이 좋나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색깔들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F6개를 한번 눌러볼까요? F6개 누르면 뭐죠? 흰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해서 좀 흰색으로 왔죠? 흰색으로 왔는데 흰색을 테두리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쪽에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좀
노래끼리 한 색깔들, 뭐 이런 색깔들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줘서 여기서 OK를 한번 눌러보니까 OK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서는 지금 검정색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정색은 없는 건데 만약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요건 이제 개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을 뿐이고요. 자, 그럼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입력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여기는 이렇게 고르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나는 요 색깔이 좋아. 이렇게 하시면은 요 색깔로 지금 지정이 된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셀렉션 툴 지금 셀렉션 툴이랑 지금 뭐였죠? 요거 몇 가지 렉탱귤러 툴, 그다음에 일립스 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배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필 툴, 그다음에 테두리 스트로크 툴 뭐 이것들을 우리가 배운 거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뭘까? 이게 궁금하죠. 이건 다이렉트 직접 선택 툴이라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좀 앵커들이 존재를 해요. 이걸 앵커라기도 하고 조절점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부르는데 그냥 저는 뭐 선택 핸들 또는 앵커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클릭하면은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요것만 선택돼서 요거는 진한데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 있죠. 이럴 때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이걸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유자재 요걸 선택하고 요걸 움직이고 싶다면 요걸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선택이 안 돼 있을 때 요걸 드래그해서 작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페이지 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툴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하다가 보통의 경우는 이거 한번 처음에 만들 때 이 그 문서의 규격을 그러니까 크기를 맞췄지만 어떤 페이지는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크기를 달리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를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도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A4 용지를 저기 했었는데 다른 용도의 크기로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점들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 정도까지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셀렉션 툴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선택했을 때는 이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두 가지가 선택이 되죠. 그랬을 때 이 간격을 갖고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걸 클릭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뭐 간격을 갖고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여기서는 좀 그러네요. 여기 간격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했을 때 이걸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이게 한 페이지에 있다면 이것도 간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간격이죠. 이 둘의 간격인데 간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고 셀렉션 툴 요걸 클릭해서 다시 그 다음에는 요거는 컨테이너 컬렉터 툴이라고 해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개체들을 자꾸 담아놔요. 그래서 필요할 때 막 쓰려고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있죠.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필요한 걸 막 담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요런 게 떠요. 그러면 요거를 나는 담아놓을 거야.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 담기죠? 요것도 담을래? 담았어요. 자, 근데 이걸 갖다 뭐에 쓰려고 그럴까? 요거는 이제 또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또, 만약 요걸 선택하거나, 막 이랬을 때,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잠깐만요. 요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걸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은 이거를 요걸 선택하거나,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만약 이걸 선택했을 때는 요걸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여기다 등록을 해놨다가 여기다가 만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알아두시면은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타입 툴이라는 게 있죠.
자, 타이틀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를 쓰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배워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엄청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할 거라서. 자, 타이틀을 클릭하셔서 보통은 이렇게 클릭해서 글자를 쓰는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잠깐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인디자인이라고 좀 입력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 CC 2020 띄고 한영키를 눌러서 또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땅땅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일단 글꼴을 좀 바꿔주고 싶죠. 컨트롤 패널에 일단 이게 나오니까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해서 컨트롤 패널에서 나는 글꼴로 하고 싶다. 뭐 나는 글꼴로 했을 수 있어요. 나는 글꼴로 했어요. 그러면 스타일은 뭘로 할 거냐? 레귤러로 할 거냐? 라이트로? 전 볼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글꼴 크기는 여기서도 만질 수가 있어요. 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커지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간을 맞춘다. 자간을 글자 사이 간격은 여기 있죠? 자, 요걸로 할 수도 있고 요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로 이렇게 75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막 삐져나오네요,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셀렉션 터 클릭하셔서 여기 삐져나오지 않게 그냥 나는 삐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더 크게 해볼까요? 여기서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다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걸 더 키워보세요. 자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재미가 없네요. 마이너스 50 이 정도 더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줘봤는데 그러면 색깔은 어떻게 지정할까? 요거를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가 필이 있고 요거 글자에도 테두리가 있겠죠? 자, 요거 필은 여기서 있는데 요걸 클릭하셔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게 색깔이 나타나지죠. 색깔이 나타나면 나는 뭐 이런 색깔로 할래. 뭐 이런 파란색 계열로 할래. 그럼 요거를 OK를 하시면은 여기가 파란색으로 여기가 빠졌네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여기가 좀 물음표가 막 생기죠. 전체적으로 색깔이 한 종류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OK를 해서 색깔을 이렇게 입혔어요. 색깔을 입혔더니 어떤가요? 색깔이 뭐 이렇게 입혀졌죠? 자, 여기 기본적인 그 입력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테두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테두리도 자, 여기서 해볼게요. 근데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도 색깔을 여기서도 그럼 더블 클릭해서 색깔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색깔로 해서 테두리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OK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테두리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여기서는 색깔을 지정하지만 스트로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 나타난다 라고 하시면 윈도우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시면 여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스트로크에서 요거를 주시면 와이드스를 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나타나요. 테두리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색깔이 좀 그러니까 밝은색 계열을 해줘야 휠을 밝은색 계열을 해줘야 이 색깔이 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좀 밝은색에서 뭐 여기서 이걸로 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줘볼게요. 그래서 OK를 줬더니 좀 색깔이 좀 더 살았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휠은 좀 더 진한 색깔로 주는 것도 말이 되겠죠. 이렇게 줘보면은 이런 식으로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졌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삼겹살 집에 가면 메뉴판이 이런 글자로 많이 써요. 삼겹살 집은 왜 메뉴판을 이런 걸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이고 스트로크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이미 여기 썼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필요할 때 다시 클릭하고 쓰고 클릭하고 쓰고 클릭하고 쓰고 재밌죠? 재미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선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선
선을 만드는 거 요거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선이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지죠. 이것도 선 만들 때는 선에 해당되는 컨트롤 패널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져요. 요거를 좀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고 색깔도 색깔도 이거 좀 별로야 하면 요것도 이렇게 하셔서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스트로크를 다시 꺼내 볼게요. 스트로크를 꺼내시면은 여기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근데 끄트머리가 탁 칼로 자르듯이 잘렸죠? 이거 만지면은 손가락 다쳐요. 자, 요거 하시면은 둥그러졌죠? 둥그러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여기 보면 엔드랑 여기 있는데 엔드점을 이쪽에 오른쪽 엔드점을 만약 요걸로 만약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서클처럼 되죠. 자, 이거 끝점은 어떻게 할까? 끝점은 요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건 좀 뭔가 많아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로크를 여기 은근히 스트로크 패널이 되게 쓰임새가 많아서 여러분들 사용법 좀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펜 툴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 툴은 이거는 벡터 개체 기억나세요? 그래픽 파일은 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맵 개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벡터 개체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디자인은 주로 비트맵 개체를 쓰긴 하지만 벡터 개체도 되게 많이 써요. 벡터 개체의 전형적인 것이 펜툴로 만드는 패스 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다 패스 개체에 속해요. 자, 펜툴을 해서 나는 펜툴로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 했어요.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 갖다 대면은 여기 앵커점에다가 이거는 앵커라고 하고 요거 방향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방향선이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도 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조정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앵커 다시 클릭해서 되게 자유로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것 또한 스트로크의 영향을 받아요. 스트로크 영향을 받아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진해지죠. 진해지고 이거 어디였지? 진해지고 여기가 딱딱해 그러면 요걸 하시면은 뭉툭해지고 자 이거에 스트로크의 색깔 여기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다른 색 아무거나 색깔도 이렇게 매겨지고 뭐 이렇게 스트로크를 매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자유로운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펜 툴인 것 같아요. 펜 툴은 그냥 글자 볼펜 같이 막 써요. 막 써요. 공병은 막 이렇게 쓸 수 있죠. 글자처럼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패스 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패스 개체인데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요건 이제 프레임 개체라 그래서 이제 요 프레임에 맞춰서 이미지들을 가져오거나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만약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요 안에다 팍싹 누르면 프레임은 액자 같다 그랬죠. 컨트롤 D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창이 열리고 대화 상자에서 프레이스 대화 상자 열리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자, 요거를 배우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게 있다는 점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CSS는 요거를 좀 끊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리컴pon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도 회전할 수는 있어요. 회전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회전축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때 쓴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툴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툴. 이것도 뭐 나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레디언트 툴을 할 때는 일단 우리가 여기를 여기다가 이런 필 툴을 이렇게 앞에다 두시고 필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레디언트 지정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둔 것도 할 수 있고요.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를 해서 New Gradient Search에서 여기서 글자를 이렇게 색깔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이걸로 해야 되죠. 자, 이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원하는 색깔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흰색이 됐네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것도 그러면 클릭하고, 요거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흰색에서 요 색깔로 옮겨지죠? 자, 그러면 OK를 하면은 여기 지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자동으로 만들어졌네요. 선택하니까. 자, 그러면 여러 걸 갖고, 이걸 선택한 상태, 그레디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다. 잠깐만요.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이걸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앞서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흰색에서 이렇게 먹는다.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배울 거예요. 많이 배울 거니까 요거 그런 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메모라고 하는 노트 툴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다가 뭔가를 이렇게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하시면은 여기다 메모를 입력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하는 거. 이거는 여러 사람이 인디자인드 현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작업하면 B라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고 마무리는 C라는 사람이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럴 때 메모를 여기다 작성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파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교환 파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어크로벳 얘기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패널에 대해서도 패널이 대충 뭐가 나와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패널은 항상 나오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은 있는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한번 지금 저를 따라와서 우리가 꼭 꺼내놓고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좀 빼놓고 하는 습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스트로크가 여러분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여기다가 요걸 누르면 요걸로 들어가지죠. 근데 요거 많이 써요. 요거 많이 쓰는 거고 레이어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레이어 없으신 분들 윈도우에서 레이어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하시면 요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만약 이제 내가 캐릭터 같은 거 타입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하셔서 나는 이걸 여기다 두고 쓰는 게 좋아. 그랬을 때 지금 등록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건 또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놨어요. 그러면 이 상태를 나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나만의 인터페이스를 저장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뉴 워크스페이스 이걸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름을 뭐라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공병은 공인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를 저장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저장하세요. 근데 공병은 공인 이렇게 입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다음에 하다가 만약 이것도 이렇게 해서 뭐 없앴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없앴어. 이렇게 해서 없앴어. 그러다가 공병은 공일 걸로 다시 갈래. 그럼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공병은 공일로 다시 리셋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원래 했던 대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페이지가 패널이 있어야 되고요. 페이지 패널이랑 레이어, 스트로크, 그 다음에 스워치, 캐릭터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추가해야 될 땐 또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디자이너로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쇄 서적, 브로셔, 포스터, 리플렛, 사진책,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전자책, 뭐 전자 잡지, 뭐 대화형 PDF 뭐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죠. 그 다음에 인디자인에서 하는 것들은 대개의 경우 인쇄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디자인 편집을 하셔야 되고 원고 콘텐츠 편집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인쇄 원고이기도 하죠. 인디자인이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을 복합해서 쓴다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PDF를 준 거를 갖고 사람들은 분판 필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CMYK 4가지 어떤 필름이라든가 재판을 한다 이런 것들을 또 알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만든 다음에 인쇄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잘라내고 접고 막 그러는 작업들을 재단 및 후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개념만 일단 알아두신 상태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툴 패널에서는 이게 툴 패널 뭐 여러 가지 했죠? 우리 배운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거 좀 해놨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 끝냈네요. 자, 오늘 1주차 인디자인 강의 어떠셨어요? 들을만 하시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오늘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근데 기초적인 건 되게 많이 했고요. 지금 저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충실히 하자. 기초적인 거 충실히 하자. 근데 기초적인 것들을 좀 원리 중심으로 충실히 하자.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나도 되네 이제 막 이런 걸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인디자인은 처음에는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는 점들, 이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1주차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